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곳이라 생각합니다. 떠나고 싶은 곳 1위? 휴양지의 느낌이 강한 곳. 제주도는 이민 가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백이 되어주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다운 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좁아. 네, 오늘은 이곳 도서관까지 이 제주도의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래요, 잠깐 이런 상상을 해봐요. 별로 좋진 않은 상상인데, 이 대한민국에 제주라는 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유, 삭막하죠. 그죠? 맞아요. 그 해마다 네. 제주를 찾는 내국인이 1,000만 명이고요. 내국인만? 네. 와. 그리고 외국인이 한 300만 명, 1,300만 명이 제주도를 밟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해마다 10,000명 이상의 분들이 네. 지금 제주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제주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출판계에서는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제주 관련서만 무려 80여 권이 출간이 됐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하나의 분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제주의 변화가 사실 저만 하더라도 네. 이렇게 무조건 반가워만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뉴스 통해서 제주 개발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좀 편치는 않았었는데 네. 그 이유를 오늘 만나볼 이 책을 통해서 좀 실체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여행지, 관광지로서의 제주가 아니라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땅으로서의 제주를 만나게 해줬는데요. 자, 어떤 책인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주인공 모셔보겠습니다. TV 책방 북소리 역사상 가장 멀리에서 오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의 저자 김형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서 지금 오시는 길인가요? 네, 물 건너왔습니다. 물 건너 오셨군요. 네. 서울은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 주에 또 오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제 책을 내셨으니까 네. 좀 행사도 많고 또 책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월에도 초청 강연을 했는데 그건 제주에서 했고요. 예. 서울에서도 불러주시면 마음껏 하겠습니다. 사실 뭐 비행기로는 그렇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렇죠? 왔다 갔다 가깝죠. 하시는데 그렇죠. 부산에서 열차 타고 오는 것보다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훨씬 빠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열차 타면 부산에서 한 2시간 반이면 제주는 한 1시간? 1시간입니다. 그렇죠. 사실 비용도 예전에는 사실 비용 때문에 맞아, 비행기 맞아요. 타려면 이렇게 제주가 좀 그래서 거리가 멀게 좀 느껴졌는데 요즘엔 저가 항공 때문에 사실 또 기차 타고 부산 가는 것만큼 정도의 비용도 안 들 때도 맞습니다. 있어요. 어떤 네. 때는 10,000원 정도? 오. 예, 그렇게 해서 오는 분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저자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제주에서 태어나셔서 제주분을 또 마님으로 네, 맞습니다. 모시고 기자 생활을 네. 또 제주에서 하고 계시는 제주 토박이라고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으면 맞나요? 마님에 좀 강조를 주시면 마님. 올라오시면서 제주 지금 마님. 특별히 또 미션을 갖고 올라오셨군요. 잘 하라고요. 잘하라고. 지금 현재 그 미디어 제주라는 네. 언론사의 이 편집국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원래 제주에서 태어나기도 하셨고 잠깐 이제 공부를 위해서 부산대를 네, 맞습니다. 나오셨죠. 그리고 다시 또 바로 제주로 돌아가셔서 기자 생활을 지금까지 20여 년간 하신 거죠. 26년째인데 어휴. 저희 아버지가 언론사에서 시험 본다. 아. 그러니까 짐을 싸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고향으로. 결국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네. 직업도 기자시고 그러니까 제주의 곳곳에 대해서 네. 더없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펴내신 책이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내시게 된 계기도 지금 그 직업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언론 생활을 하면서 계속
기자 생활 자체가 좀 약간 비판적인 거, 또 지적하고 돌아다니면서 보면 환경 파괴 네. 그런 것도 눈에 많이 띄고 그거를 좀 축적을 하면서 써둔 것들이 있습니다. 써둔 네. 것들이 있는데 발표할까 그 생각은 미처 하지는 못했는데 마침 제주 광풍 네. 모든 사람이 요즘 제주에 열풍이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관련 책도 많이 쓰는데 진짜 제주를 한번 써보고 싶다. 예전에 걸 좀 꺼내봤습니다. 네. 꺼내보고 고치기도 하고. 그렇군요. 제목을 좀 먼저 짚어볼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이란 게 어떤 곳이죠? 제주는 일반적으로 환상의 섬, 아, 판타지 뭐 아니면은 낭만 음.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제주도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조금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환상을 가지고 솔직히 그런 사람이. 곳이 아닌데 환상만 갖고 오다 보니까 제주도가 파괴되고 또 파괴를 또 스스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주도민들도. 그런 현장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좀 책으로라도 제주도는 그렇지 않다.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좀 제대로 알고 와서 제주를 지키고 또 여행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네.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제목을 굉장히 잘 정하신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약간 왜 그러지? 하는 생각부터 일단 맞아요. 되고요. 그래서 얼핏 그럼 제주에 오지 말란 얘기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 일단 눈길이 갑니다. 네. 근데 책을 또 읽어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오면 오시는 분들도 좋고 또 제주도 상처를 좀 덜 받고 다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의 가장 큰 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네.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전체적인 책의 외피는 여행서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어도 이 책은 충분히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 그러니까 교양의 지식들을 깊이 있게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마치 인문서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주 최대 관광 상품이 된 지금의 이제 올레길 네. 있죠. 올레길만 하더라도 단지 우리는 걷기 좋은 길, 걷는 길. 예, 좋은 네. 트레킹 코스 뭐 그쵸.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제주인들의 삶의 그 근본까지도 읽어내 볼 수 있는 어떤 이 건축의 백미 이러한 관점에서 책에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제주 토박이인 이 작가님의 시선으로 본 올레길 한 번 더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올레가 지금 제주 올레하고는 좀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제주 올레는 지금 상품으로 그 사단법인 제주 올레에서 만든 상품이 지금 아주 인기가 높아가지고 단순하게 걷는 길 그렇게 되는데 제주도는 그런 길이 아니고 제주에서 말하는 올레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니는 공간입니다. 공간. 그러니까 길이지만 글자체가 사실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네. 들어가는 길이고 또 모두가 모이는 길이고 또 거기서 또 집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또 개인적인 또 공간이 있고 사유 공간, 공유 공간 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올레길은 굉장히 구불구불해요. 네. 또 바람도 굉장히 제주도는 바람이 세잖아요. 그렇죠. 바람도 자연스럽게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 바람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 제주도 뭐 어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네, 하니까 뭐 곡식 같은 거 그렇죠. 똑같이 마당에 말려야 하는데 그 바람을 어떻게 견디나 했더니 바로 그 올레길로 구불구불한 그 길 그리고 이제 그 돌담 이런 것들이 막아주더라고요. 근데 예. 요즘은 올레가 너무 없어요. 다 파괴되고 개발 때문에 요즘은 다 도시가 격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구불구불한 길을 다 없애요. 없애다 보니까 예전 길은 저 머릿속에 밖에는 거의 지금 남아있는 데는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게 좀 아쉬운데 예전 걸 생각하면은 너무 정겨운 게 또 올레는 그 외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또 구멍이 구멍이 있죠. 살짝 보면서 옆집에 어떻게 하고 누가 그러니까 사유 공간인데도 살짝 훔쳐보는 그런 맛도 있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아까 왜 잠깐 이 사유의 공간이기도 네. 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뻥 뚫린 네. 길. 그래서 저기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보이는 그런 큰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 끝, 그러니까 그런 길을 걷게 되면 그 끝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저기로 가야지 하는 그 목적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유는 사실 자기 내면을 보는 네,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길이 구불구불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유의 공간이라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또 안 해봤거든요. 보이는 게 제주도는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원래 제주도는 대문이었거든요. 네. 대문이 없이도 공간을 막아줘요. 그렇게 이제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에 대한 말하자면 그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몰랐던 거죠. 맞아요. 사실 근데 모르면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가서 배워야지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문제는 모르는 걸 안다고 생각했을 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알아야죠.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그러한 점들, 이런 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 그런 책-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왜냐면 이 책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행서 느낌도 있는데 네. 처음에는 여행서로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토박이가 쓴 진짜 여행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전부 여행사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거기다가 좀 인문학을 담자 하니까 저는 더 좋았죠. 제가 그렇게 써온 것이니까 수정을 조금만 하면 되고 오히려 거기다 역사를 담고 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좋고 또 제주를 진짜 알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 더 보고 제주 역사가 이렇구나 단순하게 여행이 아니고 그렇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참 재밌는 것이요. 네. 지금 쉽게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제 출판사하고 저자분들하고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출판평론가니까 좀 알잖아요. 저자분들은 자꾸 깊어지려고 하고요. 출판사 쪽에서는 대중성을 생각해서 책이 많이 팔려야 되니까 좀 줄다리기. 가볍게 가자.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참 뭐 아쉽지만 덜어낼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출판사에서 그냥 깊게 갑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재밌네요. 네. 네. 또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한창 또 1년 내내 뭐 여행 많이 가지만 제주로 또 특히나 여행철이잖아요. 그렇죠. 네. 봄, 여름 가면서 저도 그렇지만 남들 다 가는 우르르 관광지 갔다가 오면은 좀 뭔가 허전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주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하고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얘기 중에 개발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근에 5, 6년 사이에 좀 많이 달라졌죠? 5, 6년 사이에 진짜 급변하게 오. 달라졌고 네. 제주도는 그러니까 서서히 알게 모르게 개발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살짝 보면은 집 밖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눈에 띄게 바뀌는 거고 뭐 한 15년 정도 그 사이에 계속 개발이 진행돼 갖고 최근에가 좀 심하긴 했죠. 요즘은 그러니까 어디 가면 공사 현장입니다. 좀 모두가 땅 파고 있고요.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중국 자본도 어. 들어와 있고 대규모 거긴 좀 크죠. 규모 크고 또 요즘 이주해서 정착하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도 들어와서 좀 이렇게 뭐 저층이지만은 뭐 중산간 일대라든지 해안변에 또 펜션, 게스트하우스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카페도 생기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개별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제주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사실 열풍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광풍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올해는 이런 투자 열풍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좀 주춤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이게 뭐 전문가들 얘기로는 잠시고 최소한 2년, 앞으로 5년까지는 계속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제주도 가서 그 조그만 집이라도 네.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가서 정착을 해볼까? 그리고 부동산을 갔더니 시세라는 것 그 자체가 아예 없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라고 맞아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나마도 뭐 이렇게 부르는 게 값이고 그나마도 나와 있는 부동산이 없다, 집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 그냥 아유, 안 되겠구나 이러고 아파트 포기하고 시세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평당 비싼 곳은 2천만 원도 되고 한 채가 어떤 데는 10억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상상도 못하는데 광역시보다 또 비싸고 서귀포에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이제 가고 있어요. 너무 좀 비싸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의 경우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땅도 조금 떼주고 집도 집 살 때 좀 떼주고 네. 뭐 생활할 때도 조금 떼주고 뭐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잘 산 건 아니고 제주도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는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저도 애가 둘인데 생각해 보니까 줄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 몇 억을 모아서 줘야 되는데 그렇게 완전 이 몇십 년 사이에 저희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는데 저희는 주지 못할 그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 네. 것이 우리가 정말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뭐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면 사시는 분도 좋겠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 그 속을 모르는 이야기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화적 영속성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령 정말 대대로 뭐 수백 년간 때로는 뭐 어쩌면 천년이 넘을지도 모르는 세월 동안에 거기서 살았던 그 수많은 말하자면 제주인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이 지금 이런 부동산 상황 속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냥 제주에 머물러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경제적 배경을 못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어렵죠. 그 지속 가능성이 이제 그 말하자면 없어지는 건데 네. 그 문화적 명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끊어주는 문제가 거죠. 생긴다라는 그렇죠. 거죠.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군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이 마냥 그걸 뭐 좋아하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 좀 오르다 보니까 이걸 도지사한테도 좀 잡아달라.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선거 때도 그런 공약을 내놓고 했거든요. 뭐 주택도 짓고 행복주택 짓겠다 막 해뒀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민, 거기 살고 있는 도민들은 그게 피부로 와닿을지. 왜냐면 직접 실현이 돼야 되니까. 실현이 되기까지는 너무 좀 오래 걸릴 것도 같고요. 그래도 과연 실현될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렇게 환상만 갖고 올 곳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래도 환상 갖고 싶거든요. 제주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섬 이렇게 환상을 갖고 싶은데 막상 가보면 공사 여기저기 하고 있고 뭐 그런 현실적으로 만나는 제주 그리고 또 원주민들이 고민하는 제주 또 이런 식으로 개발로 가다 보면 몇 년 후 앞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고 예상되는 제주 이게 지금 막 혼재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가는지가 혹시 월정리 월정리 가보셨습니까? 알죠? 네. 너무 예쁜 해변이잖아요. 다 카페로 돼 있죠. 그렇죠. 원래는 거기가 카페가 아니고 사람 살기 힘든 데였습니다. 모래바람이 막 넘치면서 해안 사고가 있었고 네. 해안 사고라는 거는 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뒤편에 농경지나 그걸 보호를 해주는데 이제 모래 언덕이죠. 그렇죠. 네. 모래 언덕을 이제는 다 개발을 해가지고 카페 수준이 됐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카페에서 앉아서 바닷가를 보면은 굉장히 멋집니다. 맞아요. 근데 뒤돌아서서 바라보면은 제주도가 아니거든요. 조만간 저는 5년 빠르고 10년, 20년 되면 제주도 해안 전체가 그렇게 될 거 아닌가 느낌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건 제주도가 아니죠. 지금부터라도 좀 적절하게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더 이상 개발 못하게끔 뭐 해안도로 밖에는 못하게 하지만은 좀 더 이렇게 강력하게 해가지고 어느 지역만 이제 개발됐으니까 거기만 하고 나머지는 좀 보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발 붐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렇게 제주 고유의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공동체 문화가 파괴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책에서도 네.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꼭 지켜야 할 공동체 문화 좀 예를 들어주세요. 제주도엔 순우름이라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파괴되긴 했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잔치가 생기면은 네. 그 집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친척뿐만 아니고 그냥 동네 사람 전부가 한 마음이 돼요. 혹시 삼촌이라고 삼촌? 삼촌이 아니고 삼촌. 삼촌. 네. 삼촌은 인척 관계를 네. 그쵸. 뭐 삼촌 아버님의 형제분들. 부르잖아요. 예. 근데 제주도 내에서는
주변 사람들은 다 삼촌이라고요. 아. 이웃들. 그렇죠. 이웃이 아. 전부 삼촌이에요. 다 삼촌, 누구 삼촌, 누구 삼촌 하는데 그 인척 관계가 아니고 그게 전부 공동체 구조거든요. 예, 그게 점점 요즘은 조금씩 깨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하기도 힘들지만은 이 마을 단위로 그런 걸 발굴해 가지고 지킬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대가 어디 있냐면은 제주시 구자읍에 있습니다. 평대리라고 네. 있는데 거기는 마을 규약을 자체적으로 최근에 만들어가지고 일정 규모의 집을 못 짓게 하자. 마을 자체적으로 이제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동체가 많이 이제 붕괴가 되고 있지만은 그걸 행정에서 좀 이렇게 지킬 건 지키고 어떤 규약을 잘 만든 데는 좀 더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제주도 순으름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될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제주도 공동체는 순으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책을 또 열어보면서 저는 제주 오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도 오름, 다랑시 오름을 직접 그때 아무 설치도 안 돼 있을 텐데도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제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름이. 근데 이것을 또 이 토박이 작가분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실까 궁금해서 이제 책을 열어보게 됐는데 책의 말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상에 오르니 밉살스러운 것들은 여전하다. 눈에 가시라고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송전 철탑이라든지 네, 그렇죠. 그 거대한 철탑 같은 인공 조형물 이야기하신 건데 단순히 뭐 조망권 뭐 보기 싫다 뭐 이런 거를 넘어서 이 일종의 자본의 논리, 개발의 논리 이쪽으로만 질주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지금 현재 제주의 상황을 질타하는 비판하는 그런 작가님의 목소리가 느껴졌거든요. 이게 책 전반에 걸쳐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름 같은 경우는 저는 한라산을 갈 바에는 오름을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 좋은데 이상하게 또 구자읍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구자읍이 오름의 왕국이라고 불립니다. 오름 하나 올라가면은 오름 봉긋봉긋한 오름이 눈에 쫙 펼쳐지거든요. 네. 네, 마침 송전 철탑 얘기가 나왔는데 20년 전에 거기에 거대한 송전 철탑을 세우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마침 또 제가 그때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보이는 거는 예전 그 계획된 것보다 아주 작아진 거가 작아졌거든요. 그래도 올라가면은 송전 철탑은 보입니다. 송전 철탑은 보이는데 그게 다 이제 전기를 끌어들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염두를 했으면 좋겠고 길을 가다 보면은 송전 철탑뿐만 아니고 풍차도 굉장히 바람을 이용한 풍력을 풍력 발전하는 그렇죠. 풍차. 예.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좀 밉살스러운 장면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오죠.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것이 네. 제주는 대한민국의 영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개발을 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앞으로 뭐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시간을 오래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고 이렇게 해서 수백 년간에 걸쳐서 개발을 해도 안 될 게 하나도 없는데 불과 1, 20년 사이에 뭘 어쨌든 다 이렇게 뒤바꿔 놔야 한다라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을 우리 지사님하고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도 해주시고 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유네스코가 유난히 제주도에 관심이 참 많잖아요. 작가님도 지적을 언급을 해주셨지만 2011년이었나요? 제주어에 또 네, 소멸되어 가고 있는 언어로도 지정을 했고 우리는 물론 제주 너무나 사랑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과 또 유네스코가 제주를 보는 그 시선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삼관왕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 자연유산인 그러게. 거는 알았는데 그러게요. 유네스코에서 이 자연과학 분야에서 자연과학 보면 삼관. 세 개 부분에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제주어도 제주어. 선정이 되는데 이 유네스코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잘 남아있는 걸 지적하는 절대 않습니다. 유네스코는 언젠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안타까운. 보존을 하라. 그런 명령이거든요. 아, 그런 명령인데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잘 안 지키면은 거기도 이제
탈퇴, 이 등재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존을 잘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소멸될 위기가 됐으니까 너네 제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언젠간 소멸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장치를 해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근데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죠? 걱정되네요, 진짜. 그 제주도 네. 관련한 책들 대부분이 제주도에 많이 오세요. 뭐 제주도에 많이 와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늘 경제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제주 예찬을 하는 쪽이 주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책은 그야말로 제주의 상처, 제주에 실제 살고 계셨던 그런 여러 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솔하게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좀 다른 점, 이 책만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제주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흔하게는 볼 수 있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이게 렌트한 자동차를 타고 산간도로를 막 질주를 해가면서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한 풍경이네, 그러면서 계속 보이니까 가령 이제 산담, 예, 산담. 그 이제 밭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저게 뭐 무덤이래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그걸로 듣고 말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 보면 말하자면 그 산담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제주인 특유의 어떤 내세관, 이런 것들까지도 담겨져 있다. 이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산담이 제주도에만 솔직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데, 군사 독재 정권 시절 1970년대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의 영향을 받은 지사가 내려와 가지고 딱 보니까 무덤의 주변에 돌을 두르니까 그걸 치우라고 했어요. 없애려고 또 했거든요. 근데 제주도인들이 그걸 보존을 하긴 했는데, 그걸 보존하게 된 배경은 이 우마, 그러니까 소하고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덤을 해치고 하다 보니까 생기긴 생겼지만은 아마 그 전 오래 전부터 아마 더 생긴 것 같긴 해요. 네. 역사적인 근원 찾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 산담이라는 거는 제가 책에서 가장 앞면에 소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저도 애착이 네. 가는 건데, 제주 사람은 태어날 때도 돌에서 태어납니다. 죽을 어떻게 해요? 때도 돌로 갑니다. 돌에서 태어난다고요? 태어나 보면 올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환경이 전부 돌이에요. 집도 돌로 만들었으니까. 그다음 좀 더 나가면 올레를 벗어나면 그다음에 밭이 나오는데 또 밭은 주위도 다 돌로. 그렇죠. 돌로 예. 돌로 다 담을 다루죠. 그다음에 죽게 되면 다시 갇힙니다. 무덤. 갇히는데 영혼이 안 가다둡니다. 제도 사람들은 죽어서도 소통할 수 있게끔 신문이라고 신문이 예. 그게 또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그렇죠. 있느냐에 따라서 남자 여자도 구분이 된다고. 네. 우리가 무덤을 바라봤을 때는 오른쪽에 문이 있으면 남자, 왼쪽에 문이 있으면 여자. 그게 막 거의 이렇게 그게 완전 100% 맞지는 네.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세관이 반영이 그렇죠. 된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렇게 공간 속에 이 죽음을 가두는 게 아니고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 문도 올해라고 해요. 들어가는 진입로. 삼다도 맞네요. 삼다도 그죠? 돌, 바람, 여자. 이 중에 바람, 돌은 아직도 많죠. 그렇습니다. 여자 비중 그거는 여자 좀 그죠? 비중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저희 집안은 여자가 좀 많죠. 그러시군요. 아까 풍차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풍차가 저는 그냥 가서 보고 좀 그냥 예쁘다 이게 다였는데 철새가 그것 때문에 좀 오기 힘든가요? 그 풍차가 원래 이 내륙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 위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네. 바다가 바로 조간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생물이 사는 공간인데 그 위에 다 세웠어요. 세우다 보니까 그게 풍차 밑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웅 소리도 나요. 네. 굉장히 큽니다. 풍차가. 웅 소리 나는데 그 주변에는 철새가 다니지 못하죠. 소리가 너무 그렇죠. 커서요. 소리도 크고 또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게 제주 쪽의 동쪽 해안변으로 성산부터 표선까지 쭉 해가지고 또 풍차 이렇게 이 풍력 발전 계획이 또 돼 있어요. 그럼 온 전체가 완전 풍차가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동물뿐만이 아니고요. 그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소리지만 지속적인 소음이 계속 소음. 들려서 그것이 실제 신체적인 해를 입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송전 예. 철탑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좀 되긴 되거든요. 그 밑에 예. 있으면은 송전 철탑도 한번 가보시면은 소리가 핑핑 납니다. 예. 특히 비 오는 날 가면은 놀랍니다. 그렇겠어요, 진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들으면 뭔가 생활에, 정말 거기는 관광지만이 아니라, 그리고 뭔가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오래전부터. 근데 참 배려 없이 개발한다, 이런 생각도 오늘 말씀 나누면서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곶자왈 얘기 좀 해볼까요? 아, 네. 네. 숲, 아름답게 우리가 보존하고, 가꾸고, 즐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만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곶자왈은 좀 다른 숲이죠. 다른 지역 가면 흙도 있고 그런데 곶자왈 가면 돌입니다, 돌. 거기도 돌에서 이제 나무들이 생겨나고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좋다. 네, 이거 곶자왈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다닐 수 있는 데는 네. 책에도 나와 있는데 나북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나북 난대림 지역 금산공원인데 네. 거기는 쉽게 갈 수 있고요. 또 도립공원이라고 도립곶자왈 공원이라고 최근에 생겼거든요. 거기도 있고 환상숲이라고 있습니다. 환상숲은 설명을 굉장히 잘해줘요. 거기 가면 곶자왈이 이런 곳이구나 이해하기 너무 쉽게 설명해 주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데지만 거기는 좀 추천을 해주고 싶네요. 아버지, 어머니, 딸 부부 5명이 가족들이 전부 이렇게 해설을 하고 숲해설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다시 가면 꼭 진짜. 들려보고 싶은 곳인데. 저는 진짜 제주도 가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인터넷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어디 가야 되는지. 그러면 사실 다 뻔하더라고요. 다 뻔하고 다 몰리고 뭔가 내가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싶은데 오늘 많은 거 얻어가네요, 진짜. 제가 또 네.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인지 어떤 것이 가짜 정보인지 또 어떤 정보가 수준이 높은지 그렇죠. 낮은지 이게 사실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을 이제는 보면 오히려 헷갈리기만 하지 오히려 도움을 못 받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그곳의 역사, 이게 정말 특히 잊어서는 안 될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땅이 또 제주이기도 합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4.3 항쟁은 단순히 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뭐 교과서 속에 무엇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한 세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다 관계되는 분들이 그렇죠. 있고 다 사연이 있고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데 그 비극과요. 이 4.3은 보통 제주도 사람은 4.3에다가 사건자를 잘 안 붙입니다. 네. 그냥 4.3 하는데 사건을 붙이게 되면 뭔가 좀 왜냐하면 피해를 솔직히 당했는데 피해를 당한 게 아니고 무슨 굉장히 이상한 사건 마냥 느껴지기 네.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은 그냥 4.3이라고 숫자 개념을 붙이곤 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지금 다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책에 있는 4.3 얘기는 저희 아버지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죠. 저희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형수 집안이 거의 이제 풍비박산 날 정도로 됐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는 13세 소년이었는데 네. 그 아버지 시신을 찾으러 가서 결국 찾고 어쨌든 아버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지금 제주도 땅을 지키고 있고 다행히 저도 태어나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4.3이라는 게 이 제주도 사람들은 어떤 뭐 이념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념의 잣대로 하다 보니까 왜곡을 시키고 진상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진상보고서 나왔으면 그걸 인정해 주면 되는데 또 그걸 엎으려고 하고 근데 그거에 화가 나는 거죠,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은 어떤 이 당 색깔과 관계없이 4.3을 건들면 그게 폭발합니다. 그건 아직도 마찬가지로 그렇단 말이죠. 하기가 또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깊은 네.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절대 다수가 선량한
백성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수많은 피해를 당했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념을 알겠습니까? 13세 소년이 어떻게 이념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 뭐 저 멀리 어디서 내가 사는 곳과 상관없는 곳에서 예쁜 세상을 불행하게 떠났다 이게 아니라 그는 거의 뭐 모든 집에 말하자면 그 비극과 연결된 사연이 없는 집이 단 한 곳도 없는 정도. 거의 대부분이죠. 저희 가족은 좀 더 그 중에 좀 더 깊이 연관이 돼 있고 피해도 많고. 제가 또 현기영 선생님 순위 삼촌으로 네. 4.3 사건을 또 다룬 적이 있는데 이렇게 또 직접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옆에 우리 이웃에 진짜 대화 나누고 있는 분의 일이구나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사산 평화공원 가면은 거기 강명비도 있고 희생자 이름을 새기던 강명비도 있고 또 위패봉안소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가면은 제가 막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그 말도 안 나고 막 좀 지금도 약간 좀 울컥하세요. 이상해 좀 그래요. 사상. 왜냐면 그게 13세 소년이 계속 오버랩되고 또 오르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13세면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아버지 시신도 찾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 한둘이 아니니까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고 제주도민 그때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9.4.1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전부 그런 경우죠. 네,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저자이시자 미디어 제주 편집국장이신 김형훈 작가님과 함께 저희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데 독자분들도 책 읽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저희가 담아왔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몇 년 전부터 제주도로 이민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제주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던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배타적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제주 토박이로서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을 딱 한 곳 소개해 주신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제주도를 갈 때마다 외지인인데도 많은 변화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도의 미래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독자 질문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제주도로 이사를 생각하실 정도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 사실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몇 번. 제주 그 원주민들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좀 배타적이다. 약간 어떤 뭐랄까요, 텃세? 이런 게 있다. 저 그런 얘기 몇 번 들어봤거든요. 토박이로서 어떻게 보세요? 토박이로서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걸 단어 의미대로 하면은 배타란 건 남을 좀 다르게 보고 남을 배척하고 이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솔직히 동의를 못 하겠는데 왜냐면은 저희가 어디 다른 데 간다. 뭐 쉽게 뭐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라가 뭔지 그 동네가 뭔지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다른 지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 또 다른 지역 넘어갈 때도 그 지역에 뭐가 있고 살려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사람이 뭔지 뭐 대략적인 건 알고 배우고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탁 들어와 가지고는 나하고 다르니까 나랑 생각이 차이가 있으니까 배타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제주도 사람들도 그래요. 스스로가 남을 배타한다고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구자 종달리 사례에 들었지만은 자기가 들어온 사람이 좀 공부해서 들어오고 하게 되면 그 중심에 들어오면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더라도 옆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얼만큼 그러니까 이 그쪽 동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오느냐 그렇지 않고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끼기에 내가 배타를 당하고 있구나. 아니면 거꾸로 하면 제주도민들이 그분한테는 또 배타를 또 당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오면은 배타가 아니고 서로 뭐 좋은 사이가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저는요. 저는 이제 고향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한 15년, 20년 전쯤에 이제 파주라는 곳으로 갔어요. 물론 뭐 수도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파주에 가니까요. 제가 이제 파주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입장이 좀 바뀌는데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온다, 여기가 참 좋아서 이사를 온다라고 한다라면 저희 마을이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대단한 대접을 받겠다라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살아왔었던 그런 문화적인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뭐 그러한 우리의 문화 속에 섞이겠다라는 의사만 보여주면 되게 환대를 해드릴 텐데 그게 없이 본인은 맞고 우리는 말하자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뿐인데 그것을 갖고 가령 배타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좀 이상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네. 들어온 분이 어떤 얘기 들으면은 새로 들어왔다고 하길래 뭐 갖다 주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더래요. 그게 소통의 문제도 생기거든요. 소통을 그냥 이웃하고 소통만 하더라도 서로 풀릴 건데 그런 경우에 원주민 같은 경우 저 사람 보니까 뭘 갖다 줘도 반응도 없이 그런 거에 이제 점점 쌓이게 되면 서로 그렇죠. 이렇게 이질적이 될 수도 있죠. 이 두 번째 독자 질문인데요. 제주가 주는 멋을 딱 하나만 고르는 것은 뭐 제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책에서 네.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형훈 국장님께서 특별한 의미의 장소, 제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 한 곳을 딱 골라서 설명 해주신다면요. 장소가 아니면은 산담을 하겠는데 장소를 말씀하시면은 솔직히 이거는 제주도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이거 공개하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약간 걱정되는데. 공개해도 못 찾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개도 못 찾으니까 제가 설명하는데 책에 나와 있거든요. 온평리라고 온평리에 쾌성계 쾌성계 있는데 거기 왕자의 석이라고 있습니다. 예, 왕자라면은 고양부 새 그쵸, 왕자인데 새 왕자가 앉았던 이렇게 의자가 마침 세 개네요. 예, 새 의자가 있고 거기 앉아가지고 병랑국 새 공주를 맞아들이는 곳인데 네. 그 위치를 말합니다. 그 책 보면 네. 그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책 봐도 못 찾고. 책 봐도 못 찾고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일단 책을 보고 저한테 저자분께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네. 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왕자의 색이 원래 세 개였는데 고양부 세 개였는데 하나가 언제 파손된지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태풍을 맞은 것 같아요. 하나는 형체가 잘 구분이 안 되고 그래도 두 개는 그나마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관곳 설명해 주시는데 네. 거기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주도를 제가 10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를 정말 처음 책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의 울돌목이다 해갖고 굉장히 급 물살이 그러니까 바닷물의 해류가 빠른 거죠. 바람 불 때 좀 가야죠. 좀 속삭거나 할 때. 저희 같은 무사람들이 제주를 좀 낭만적으로 볼 때 이생진 시인의 그리움 바다 성산포를 통해서 많이 이미지화를 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보면 그 시의 한 대목이 아주 멋지잖아요. 마시는 건 내가 마시는데 취하긴 바다가 취하고 막. 근데 어떤 바다를 보고 그 양반이 저렇게 시를 썼을까? 왠지 느낌에 마치 성산포가 아니라 관골 보고 그 흐름, 그 바다가 막 격정적으로 흐르는 가슴에 불이 붙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물을 보면서 가슴에 불 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곳이 정말 어떤 풍경인지를 정말 꼭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람 불면은 제주도 바다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눈 뜨면 바로 보이는 게 바다거든요. 네. 어떤 때 평온해요. 근데 날만 좀 안 좋으면 제주도를 굳으면 바람이 솔직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 다 닫거든요, 제주도 사람들은. 네. 근데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나가요, 바다를 보려고. 제주도 사람들 너무 자주 보는 풍경이라 가지고 그게 아마 조금 다르긴 하죠. 그걸로 구별할 수 있겠네요. 바다 보러 그럴 때 나가는지 그렇죠. 문을 닫는지. 그렇죠. 계속 제주 자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혹시 제주도에서 겨울에 눈 내리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제주 눈 아니요? 제주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한라산을 올라가면 거기 눈이 쌓여 있으니까요. 네. 이 눈을 직접 맞아본 경우. 그럼 저는 서울에서 눈이 어떻게 내리죠? 네네네. 그냥 위에서 네. 제주도는 그렇게 안 내려요. 옆으로
이렇게 얼굴에 막. 얼굴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숙이면서 때문에. 겨울에 제주를 가본 적은 있는데 눈은 안 맞아봤거든요. 근데 너무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바람이 부는지 그 바람에 눈 온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상상이 되네요. 독특한 어떤 문학적 네. 상상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독자분은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너무 우리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한 것도 있고, 글쎄요, 부정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현실이 이러니까 걱정되는 마음을 우리가 많이 토로를 했는데, 이분도 50년 후, 100년 후에는 또 어떤 섬이 될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떨까요? 50년 후면 제가 102살이 되는데 그때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으로 그냥 흐르면은 제주도는 제주도가 아닌 섬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뭐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이 없는, 차이도 나지 않는, 뭐 전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섬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월정리 얘기도 했지만은 그런 풍경이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가 아닐까. 그래서 좀 더 개발하더라도 좀 천천히 해주면은 제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에 살고 계시는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그 제주인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모든 개발에 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야지만 그 개발의 속도도 늦출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라는 게 중국 자본하고 또 다른 대규모 자본들이 오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오랫동안 있던 분들은 땅을 팔거나 아니면 또 자기 땅이 팔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서로 이제 맞물리면서 지금 상황이 온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떤 그러니까 중간에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걱정이더라고요. 요즘 같은 개발 붐이면 무슨 홍콩처럼 뭐 온통 초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제주, 그래서 한라산은 어디 가서도 보기가 힘든 이런 게 혹시 되면 어떡하나 그런 참 걱정도 드는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죠. 네. 그 당연하죠. 제주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제가 미약하게 뭐 글은 썼지만은 좀 읽어보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경치만 감상하고 올레길 걷고 거기서 또 월정리 앞에서 카페에서 커피 차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월정리 되면은 내가 앉아 있는 게 또 다른 데 가서 난 앉아 있고 제주도는 별 가치 없는 섬이 되겠구나. 그걸 조금만 더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들을 보면서요. 저는 네. 이제 책 보는 사람이니까 제주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이 초기에 나왔을 때는 제주에 많이 놀러 오세요 이런 쪽이었으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주는 그런 곳이 아니야 하셨거든요. 그러려면 제주에 오지 마라는 책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섭다. 이제 정서를 반영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정서도 그렇고 환경과 상황을 반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이네요. 그래요? 차라리 더 잘못되기 전에 이렇게 또 경고를 하는 제목도 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개발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천천히 하면 어떨까? 또 오늘 이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제 공식 질문 드릴게요. 김형훈 저자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 전에 거는 책에 있는 이야기, 제가 살아온 얘기 하면 되는데 책 하니까 갑자기 무거워지지만은 책이란 저의 경험상으로는 착한 선생님. 착한 선생님 뭐냐면 선생님은 어떤 때는 막 윽박도 지르죠. 공부도 안 하냐고. 네. 공부해. 이거 틀렸잖아. 그렇게 지적도 하는데 책은 절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식, 아주 풍부한 거. 제가 살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 그거를 진짜 한 보따리로 다 주거든요.
책을 딱 받아봤을 때 그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상한 예. 선생님. 이 착한 선생님 오셨구나. 저한테 또 뭔가를 또 가르쳐주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네. 아주 소박한 책의 의미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아름다운 제주.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아름다웠으면 좋겠는 제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섬이 아름다운 이유는 묻과 떨어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책 속의 한 구절인데요. 섬이, 제주라는 섬이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렇죠. 네. 그런 책이었고요. 뭐 이번 주말에도 제주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많죠, 정말. 네. 근데 제주를 만날 때 이제부터라도 이 제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어야 할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여행 자세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해 제주 몇 번 갈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만나는 제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울 때도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자, TV 책방 목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